오늘 2019년 들어서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했어요. 그 기념으로 해서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이 문재인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정책들을 펼쳐왔는지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분야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국방, 에너지 이렇게 6가지로 제가 나눠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정치입니다. 정치는 불통, 청와대 원맨쇼,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언론 장악 이 정도 키워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불통과 청와대 원맨쇼. 지금 원래 정부 대통령제의 가장 큰 장점은 장차관들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을 해서 국가를 전문가들이 이끌어갈 수 있게끔 행정부를 그렇게 만드는데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다들 느끼다시피 지금 정부에는 장차관이 없어요. 국무총리도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 청와대사입니다. 문재인, 임종석, 장하성, 조국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이분들이 하다가 최근에 이제 임종석 뭐 이런 분들을 내보내고 있어요.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 이 사람들이 다 해왔기 때문에 청와대 원맨쇼, 그리고 소통은 뭐 야당은 그냥 정치보복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말 들어주지도 않고, 뭐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는 그냥 제껴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왔고, 언론 같은 경우도 뭐 세무조사를 한다거나 언론이 뭔가 자기네한테 좀 불리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뭔가 압박을 해서 제대로 얘기를 못하게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고, 뭐 KBS나 MBC나 이런 데는, JTBC 이런 데는 어용 언론이 된 지 오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이번 신년사를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2019년도도 아마 굉장히 힘든 그런 한 해가 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두 번째, 경제입니다. 경제는 최저임금 급격 인상, 주 52시간 근무, 세금 퍼붓기, 이 정도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이제 대폭 인상은 제가 한 2번 정도 동영상을 찍은 것 같은데, 최저임금 간단히 말해서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맨 밑에 있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거나 최저임금보다 약간 최저임금을 줄 수 없을 정도의 산업들을 싹 잘라서 그냥 없애버리는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뺀 모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이 직장인들 중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5% 미만이에요. 한 100명 정도의 직장인이 있다고 하면은 5명 미만 정도가 최저임금의 이제 혜택이랄까요?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40%예요.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최저임금과 다른 선진국들의 최저임금은 전혀 다른 구조가 지금 돼버렸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이 아니에요. 하위 40%가 받는 급여가 어떻게 최저임금입니까? 거의 좀만 더 지나면 한 50% 가까이 될 텐데, 그럼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최저임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념 자체가 완전 달라져 버려서 이제 최저임금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경제 성장의 결과로 임금이 올라가는 건데,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서 임금을 먼저 올리면 경제가 성장할 거다,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전 세계 어디에서도 해본 적 없는 이런 정책을 피고 있고, 2019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정책을 밀고 나갈 거라고 합니다. 올해도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죠. 당연히 작년보다, 2018년도보다 더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 뻔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올 한 해도 그래도 잘 버텨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에 최저임금을 올려서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일을 더 적게 하라고 주 52시간 근무도 도입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들한테 일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일을 적게 하면 당연히 일을 적게 한 만큼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겠죠. 일을 열심히 할수록 돈을 더 많이 벌겠죠. 당연히 일을 적게 하면 그만큼 돈을 적게 벌게 되겠죠. 그것도 국가가 강제적으로 기업과 개인의 계약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국가가 그냥 강제를 해버리고 있어요. 주 52시간 이상은 근무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모든 국민들의 일하는 시간을 강제로 줄이려고 하고,
최저임금을 억지로 끌어올리면서 경제가 잘 되길 바라는 거. 저는 솔직히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일반 국민들은 모을 수 있어요. 일반 국민들은 말 그대로 일반인이니까 모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정부의 경제 정책을 결정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대통령이라면, 아니면 경제 관료라면, 경제 수석이라면 이 정도 실력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청와대에는 그런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없거나 아니면 비겁하게 숨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세금 퍼붓기입니다. 이 정부는 그냥 돈 쓰는 것만 하려고 해요.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예산 얼마야? 돈 집행해. 이 집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일자리 예산을 54조를 썼어요. 54조. 4대강 예산의 거의 3배에 가까운 54조를 쏟아붓고도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100분의 1밖에 일자리를 늘리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100분의 1,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성적을 보인 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경제 실력입니다. 임기 시작하자마자 일자리 상한판 딱 끄집어 내놓고 온갖 쇼는 다 했죠. 쇼는 다 했는데 그 쇼를 한 만큼의 성과는 전혀 내지 못했고, 돈은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더 많이 쏟아버는데 성과는 10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게 팩트입니다. 외교. 세 번째 외교입니다. 김정은 홍보, 북한 옹호, 친중 친북 외교. 외국에 나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게 뭔가요, 요즘? 김정은 예쁘게 봐줘라. 김정은을 좀 믿어라. 북한 좀 믿어줘라. 북한이 핵 포기한댄다. 북한은 핵 포기한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문재인 입에서만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북한이 핵 포기한대잖아. 그러니까 좀 풀어줘. 규제도 좀 풀어주고, 우리 좀 도와줘. 이런 식의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일을 하는 거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뭐 북한 대변인이거나 북한의 약간 부하 같은 이 짓만 하고 있어요. 아니면 김정은의 변호인, 뭐 이런 역할만 꾸준히 하고 있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는 외교입니다. 넷째, 안보입니다. 안보는 굉장히 유명한 말 있죠. 위장 평화쇼. 아까도 말했다시피 김정은은 단 한 번도 핵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핵을 이제는 우리가 핵 안 늘릴게, 핵을 이제 더 이상 안 늘릴게 란 말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말입니까? 핵을 내려놓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고, 만약에 이런 말 비슷한 걸 한 게 있다면 미국이 철수하면, 미군이 여기서 철수하게 되면 그때야 우리가 핵을 포기할지 말지 생각해 볼게, 이 정도 얘기는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핵을 내가 내려놓겠다, 핵을 포기하겠다 하고 말한 적은 없고, 미군 먼저 철수해봐, 그러면 내가 핵을 그때 내려놓을지 말지 생각해 볼게, 이 정도 얘기까지만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외국에 나가서 북한을 믿어달라고 그렇게 외교를 하고 있죠. 홍보를 하고 있죠. 이 정도면은 김정은이 문재인한테 홍보 수석 자리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북한의 홍보 수석 자리.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안보의 GP 축소, 그리고 북한 퍼주기. 이게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입니다. GP를 없애요. 철조망을 걷어요. 뭐 이런 게 안보 정책이에요. 그냥 거의 대한민국의 무장을 해제하는 거, 이런 거를 안보 정책이라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안보관은 간단히 말해서 이런 거예요. 김정은한테 갖고, 정은아, 내가 네 말 잘 들을게, 내가 네가 시킨 대로 할게, 제발 때리지 좀 마 라고 말할 때 김정은이 알았어, 네가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안 때릴게 하는 이 상태, 바로 이 상태, 이 순간을 문재인 정부는 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평화는 김정은이 마음만 바뀌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평화예요. 이게 진짜 평화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평화는 내가 힘을 길러서 김정은이 감히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김정은이 나를 절대 때리지 못하게 나도 힘을 키우고 내 주변에 내 친구들을 여럿을 만들어요. 이게 외교죠. 미국, 일본 이런 사람들이랑 딱 어깨 동무를 해갖고 나를 못 건드리게, 감히 김정은이 나를 때릴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을 저는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재인은 북한에 잘 보여갖고, 아 형님, 저 때리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잘해드리잖아요. 제가 외국에 가서도 열심히 형님 홍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했을 때 이때 김정은이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알았어 알았어 이제 안 때릴게 하는 요 순간, 이 순간을 문재인은 평화라고 부릅니다. 다섯 번째, 국방입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이슈가 된 게 있었는데 양심적 병력 거부, 이게 무죄가 나버렸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증인인가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가도 돼요. 그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 증인 그쪽에 신도들이 몰리고 있고, 어떻게 해야지 이제 신도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문의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해제하는 이런 방식으로 국방 정책을 피고 있고, 그리고 요즘 불과 며칠 전에 터졌는데 정권에 눈치를 보는 군인들이 생기고 있어요. 군인들이 군인으로서의 자존심,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직업입니다. 정부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정부를 옹호하는 집단이 아닌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군인들은 청와대 눈치 보기에 바쁜 그런 좀 한심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것도 군인이라고 할 정도의 군인들이 팽배해진, 많아진 그런 군대가 돼버렸어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에너지 정책입니다. 에너지 정책 심플하죠. 탈원전이에요, 탈원전. 가장 최첨단 기술에 가장 깨끗하고 가장 값이 싸고 가장 안전한 원전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탈원전을 선언해버렸어요. 그리고 더 비싸고 더 더럽고 더 위험하고 더 해로운 태양광이니 석탄이니 이런 걸 떼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훨씬 더 최신 기술인 원전 기술을 그냥 버려버리고 아주 옛날에 하던 거, 뭐 신재생 막 이런 거, 뭐 이름이 그럴듯한 거 가져와갖고 태양광이나 석탄을 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재인 정부의 특기가 또 나왔죠. 거짓말입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전보다 더 비싼 에너지를 쓰게 됐어요. 태양광, 석탄 이런 게 기존의 원전보다 더 비싸거든요. 원전보다 더 비싼 에너지로 가면서 전기값이 안 오른대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원전이 가장 싼 에너지인데 이 싼 에너지를 버리고 이거보다 더 비싼 에너지로 가면서 전기값이 안 오른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더 비싼 에너지를 선택했는데 어떻게 전기값이 안 올라요? 전기값이 안 오른다고 하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죠. 국민들한테 더 많이 걷지 않겠습니다. 전기료를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좀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돈은 어디 가나요? 세금으로 메꾸는 거죠, 세금으로. 그 돈이 그 돈이에요. 그 돈이 그 돈. 국민들이 세금으로 내나 내가 전기료로 내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짓을 대놓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또 속는 국민들이, 정말 안타까운 속는 국민들이 있죠. 제가 이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정부가 하는 거짓말에, 정부가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좀 속지 좀 말라. 그런 거를 저라도 좀 일조를 해보려고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거짓말 굉장히 잘합니다. 이전 정부들도 사실 거짓말 많이 한 정부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문재인 정부. 집권하기 전부터 거짓말해서 집권하자마자부터 거짓말해서 지금까지 오늘 2019년 신년사에서도 계속 자화자찬 거짓말만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에 대한 분석은 여러 군데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 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약간 총평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정부 거짓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앞으로 이제 제 김거희 TV를 보다 보면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거짓말들 제가 하나하나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해볼게요. 문재인 정부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국방, 에너지 정책을 보고 있는데, 정치는 불통, 청와대 원맨쇼,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언론 장악 이렇게 하고 있고, 경제는 최저임금 급격 인상, 주 52시간 근무 강제, 세금 퍼붓기, 외교는 김정은 홍보, 북한 옹호, 친중, 친북 외교, 안보는 위장 평화쇼, 북한에 굽신거려서
평화를 만들기, 우리 민족끼리, GP 축소, 국방은 양심적 병력 거부, 정권의 눈치 보는 군인 만들기, 에너지는 탈원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